흥미로운 블루유 전단. 불가사의 영성시대 블루유를 아시나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얘기거리를 만나면 반갑다. 일기는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고 생활수필은 기록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다. 단순히 기록으로 그칠 것인지 수필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글감을 보면 대번의 판단이 선다. 누가 쓰라고 하면 이런 글은 쓰지 못한다. 글이란 자발적으로 쓰고 싶을 때 써야 한다. 문예지나 언론사 원고 청탁이 아니고 누가 이런 글 좀 써보라고 하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게 글을 쓰는 이의 자존심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누가 시키면 하기 싫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즐겁다. 즐거울 뿐만 아니라 보람도 있다. 과거 내가 어느 방송 수필에서 이런 장면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직장 동료들과 지리산 첫 등산을 다녀와서 쓴 글인데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런 투정 어린 감정을 드러냈다. 윤승원 수필가의 방송 수필 지리산 등산 이야기 녹음 테이프. 어느덧 토끼봉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르러 사람들은 우람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문해의 장관에 경탄하면서 야호를 연발했지만 나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집안의 어른이 여기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모두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온 산. 산이 좋아 산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새삼 30대 젊은 시절에 쓴 수필의 한 대목을 소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문득 요 대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집안 어른이 여기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겠느냐. 만약에 아내가 어디를 다녀와서 내게 전단 한 장을 내밀면서 일기가 됐든지 생활수필이 됐든지 그 느낌을 글로 써보라고 한다면 내가 쓸 사람인가. 아침밥을 먹는데 아내가 식탁에 웬 전단 한 장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대충 살펴보니 낯익은 홍보 문구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이름이 전단에 박혀있지 않은가. 원유수님 백혈병 치유 사례. 아내가 아침 식탁에 올려놓은 전단과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블루유 상표 등록증. 다른 문구는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아내 이름만큼은 유독 눈에 확 띄었다. 누구나 길거리에 나가면 이런저런 홍보 전단을 귀찮을 만큼 받는다. 나와 상관없는 전단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마는 것이 전단의 운명이여 행로다. 이런 전단에 내 아내의 이름이 실려있다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기장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일기장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체험 수필 글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학인이 쓰는 글의 가치란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유익한 점이 있어야 한다. 일기장에만 기록하면 나의 사적인 이야기로 끝나지만 공개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면 공익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 아니, 불가사의한 어떤 영성에너지 작용으로 힘들었던 병고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어떤 소원 성취보다 값진 일이다. 그렇다면 내 가족만 알고 비밀스럽게 덮어둘 일인가.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풀어넣어 줄 것인가. 공익적 가치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공덕을 쌓는 일이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뜻밖의 귀한 글감 하나 얻었구나 여기면서 전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 전단 내용 중 병 고친 사례를 놓칠 수 없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 두 분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분은 등단 문인으로서 60대 여성인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했다. 병원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또 한 분은 과거 직장 동료인데 요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걷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 자세한 병명은 밝히지 않으니 알 수 없으나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전단에 실린 나의 아내 병 고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거부감 갖지 않고 자신에게도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전달을 제작한 김순자 대천사가 전하는 말이 떠올랐다. 지난 3월 나의 하늘궁 탐방기에서도 언급한 대목이다. 지인이나 일가 친척 등 많은 분에게 하늘궁 체험을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신비의 영성 체험을 하고 못하고는 다 자기 복이니까요. 맞는 말이다. 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하물며 남들에게 자기 체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듣기 싫어하는 법이다. 진정한 자기 복이란 어느 때 찾아오는가.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영역을 자발심으로 신뢰해야 자기 것이 된다. 그 이면에는 병고에 시달려 봐야 한다. 힘든 일을 겪어 봐야 한다.
신이 만든 미완성 작품인 인간의 품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절실한 상황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내가 가져온 전단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나눠주기는 하되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불시시대에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한다. 허황된 얘기라면서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현상은 자기 신념이 강한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인일수록 강하다. 더구나 홍보용 전단이라면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진다. 자, 그렇다면 내 아내가 가져온 이 전단을 나는 폰커로 찍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보자. 남들이 읽거나 말거나 행운을 잡거나 말거나 독자의 이른바 자기복에 맡기기로 하자. 만약 집안 어른이 지리산 토끼봉에 한번 다녀오라고 시킨 일이라면 누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숨차게 오르겠는가. 모두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가는 산.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신비의 명약 블로유 역시 자발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내 아내가 가져온 흥미로운 전단은 어떤 산 꼭대기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익한 산행 정보와 같다. 혼자만 볼 일이 아니어서 지인들에게도 소개한다. 2023년 6월 12일 아내가 가져온 블로유 전단을 살펴보면서 윤승원 소감기. 블로유에 자기 아내가 나온 걸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전단지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양심적이야. 그죠? 아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걸 이제 허용하는 거지. 그러다 블로그에 또 올리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죠? 이런 사람은 백궁에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야. 알겠죠? 예정된 사람들은 중간에 낙오자가 있어요. 알겠죠? 분명히 저 사람이 이번 8강에 나가기로 예정됐는데 갑자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만 결정된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맞죠?